모든 일과 사물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손바닥과 손등이 있고요. 모든 상황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는 건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내게 닥친 어떠한 상황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네일 관리가 예쁘게 된 그 사람의 하얗고 고운 손등을 볼 것인가? 손바닥 곳곳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의 굳은 살을 볼 것인가? 시선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면뿐만이 아닌 3면, 4면, 5면까지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게로 오시면 됩니다. 라디오 캠핑버스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 확률을 높이는 수상 팁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주로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수상할 확률을 높이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수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영화계의 거장이죠. 예, 라쇼몽, 7인의 사무라이 등 그 수많은 걸작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부분까지 보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 네, 이 말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로사와 감독이 이 말을 접하기 전에도 저는 어떤 창작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우리의 방향성이 꼭 반드시 대중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야 건강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미 드러나 있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영상에 잘 담아서 보기 좋게 담아서 그거를 더 보기 좋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를, 원래 드러나 있는 것들을 토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을 하나둘 들춰 보여주는 것들이 저는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면에 대한 얘기죠. 그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면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래 것, 그 원래 본연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하게 만드는 게 좋은 방향성,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면 중에 어느 면을 볼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0원짜리 동전이라는 키워드를 딱 던졌을 때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분들은 500원짜리에 500이라고 써져 있는 면을 먼저 딱 떠올리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반대편에 학 그림을 생각하면서 500원짜리 동전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동전의 옆면, 아주 얇은 옆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선으로 보이잖아요. 예, 선으로 그리게 되면 만약에 선으로 그리겠죠. 그 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만약에 전쟁터라고 키워드를 제시를 했을 때 먼저 딱 떠오르는 그거죠. 폭탄이 막 쏟아지고 막 총소리, 폭탄 떨어지는 소리, 막 서로 쏘고 죽고 누군 죽어가고 막 이런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치열한 전쟁 상황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어느 한켠에서 정말 위험하지만 어느 한켠에 숨어들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음소거되고 막 슬로우 장면으로 막 바뀌면서 그 어떤 참호 속에서 또 아이를 낳는 응리응리, 그 포탄 소리를 뚫고 나오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뭐 그런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다른 시선들이 곧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500원짜리 동전의 얘기였던 거고, 결국에는 그것도 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떤 이면에 대한 시선을 갖고 우리가 상황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보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때 또는 공모전 작품을 쓸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반전 요소 그리고 유머 그리고 더하면 이제 감동까지 있는 이런 것들을 극 안에 세팅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예, 정말 좋아요. 그리고 뭐 감동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준비한 걸 얘기하면서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제가 출품하고 수상했던 작품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을 하나 리뷰해 드릴까 합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마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했던 거고요. 사회적 가치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제목은 반반한 미용실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한번 보세요.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 시간 미용실에 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오픈 청소를 하던 용구와 이제 막 도착한 원장. 지안의 눈웃음에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픈 시간을 앞당겨 버립니다. 지안은 면접을 보기 위해 미용실에 왔던 건데요. 원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미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의지가 더욱 불타는 지안. 원장은 그런 지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볼 수 있어요? 마스크요? 아니 일할 때는 쓰는 게 맞는데 우리 사이 얼굴은 보여줘야지. 원장의 갑작스러운 탈마스크 요구가 불쾌한 듯 망설이는 지안. 잠시 숨을 고르고 시원하게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 깊은 상처의 흔적이 흉하게 남아있는 지안의 얼굴. 다음 대사를 잃어버린 듯한 원장. 용기 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였지만 원장의 달라진 태도에 지안은 상실감이 몰려옵니다. 원장은 용구에게 지안을 맡기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데요. 기분이 상했을 지안을 달래주려는 용구. 용구는 지안에게 서툴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거 알아요? 지안 씨 눈이 참 이뻐요. 그러면 마음도 이쁘다던데. 작업 멘트라고 하기엔 자폭 멘트에 가까웠던 용구의 멘트. 용구는 지안에게 자신의 마음이 아닌 얼굴을 고백합니다. 용구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린 지안.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지켜온 용구의 얼굴은 윗부분만 타서 인디안 같은, 워리어 같은, 아니 그냥 우스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에 빵이 제대로 터져버린 지안. 용구의 그런 웃긴 얼굴, 아니 순수함에 마음이 열린 듯 보입니다. 그렇게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지안은 진상 사모님을 응대하며 마스크를 벗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얘 너 마스크 좀 벗고 말해. 코로나고 나발이고. 때마침 영웅처럼 나타나 지안을 지켜내고 사모님을 케어하는 원장. 원장이 만든 시그니처 마스크 너머로 원장의 눈빛은 더욱 빛이 나고 진상 사모님과 주고받는 눈빛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남자 눈이 참 아름다워. 마스크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해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마스크 위로 보이는 서로의 빛나는 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 마스크 쓰기가 가져다준 이면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는 분명 방어의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감의 도구가 될 수도 또는 사랑이 시작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이네요. 9월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했던 사회적 가치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반반한 미용실. 근데 주제가 아마 사회적 가치 2분의 1 영상 공모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새삼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리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네요. 일단 여기가 미용실, 네, 제 지인이 저와 아주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인데 혹시 이 시청하신 분들 중에 미금역이나 그 분당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더희수 뷰티 스토리입니다. 예, 가셔서 시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잘해요. 정말 친절하고 실력 있는 우리 아티스트들이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가서 머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 작품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를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쓸 때 수상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바로 이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걸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걸 예를 들어 보면은 겪었던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또는 우리가 보지 못해왔던 것들을 드러나게끔 하는 게 좋은 작업의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시로 가장 좋은 게 이 작품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또 어떤 감사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자면 작게는 일단 소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로케이션 장소도 마찬가지고 인물 설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때가 아마 코로나가 막 이슈가 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코로나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데 그 마스크를 쓰는 행위도 그렇게 썩 막 적응이 된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설정된 게 바로 이 극 안에 있는 지안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단편 시나리오를 지금 하나 써놓긴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지안이라는 친구는 설정상 전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얼굴에 큰 상처가 있는 거야. 근데 조건은 눈이 예뻤어야 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상당히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배우가 캐스팅 됐던 거죠, 물론.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 거죠. 좋은 상황인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부여된 장치로 마스크가 쓰여진 거고 반대 입장이었었던 아까 그 좀 유쾌했던 그 미용실 종업원이었던 용구라는 친구는 마스크 쓰기를 너무 생활화해서 마스크 쓰지 않은 부분만 타고 마스크를 쓴 부분 새하얘진 거죠. 그때 아마 첫 여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죠. 우리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상상을 했던 거예요. 와,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이 반팔 입었을 때 팔만 타듯이 반쪽만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구라는 인물은 그렇게 얼굴에 설정을 했던 거고, 근데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원장 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마스크를 쭉 쓰고 다니다가 제가 늘 생각을 느껴진 게 누군가를 보고 말을 할 때나 또는 누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할 때 눈을 보더라고요. 서로가. 그리고 모르는 사이더라도 지하철에 타거나 지나가더라도 서로 눈을 보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약간 멀꼬라봐 이럴 수도 있는
뭐 그런 아시죠? 예, 뭘 꼬라봐. 아, 네가 먼저 꼬라봐. 야, 눈 까라. 이런 상황 아시죠? 뭐 그럴 수 있는 직전까지 갔었을 텐데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는 서로의 컨디션이나 서로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예, 심지어 들리지도 않으니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눈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함부로 이렇게 꺼내놓을 수는 없었죠.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코로나의 이면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다 모아서 이 작품에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 지안이는 기회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일을 하러 왔던 거고 그리고 용구는 얼굴이 우스꽝스러워졌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원장은 이 새로 온 지안의 눈을 보고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아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후에도 나오지만 결국에 이 원장도 진상 손님이었던 이 손님과 아이 컨택을 하다가 결국에는 3초 이상 눈을 떼지 않으면 마주친 눈이 3초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원장은 결국에 이 마스크로 인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결말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야말로 제가 늘 생각했던 그 이면에 대한 걸 가장 잘 녹여낸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이 작품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소품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이 작품을 그냥 계속 얘기를 들자면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물건이잖아요. 네,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죠. 근데 이 마스크 이면은 누군가에는 자신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게 된 그런 하나의 소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그리고 극 중에 또는 시나리오 안에 소품을 하나 등장을 시킬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기 연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연필을 보여주는데 그냥 연필을 뭘 쓰기 위해서 연필이 나오는 상황보다는 이 연필의 다른 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필로 하는 거는 원래 본연의 순 기능은 무엇을 쓰는 거지만 이것이 생긴 게 길쭉하고 예를 들어 뒤에는 지우개가 붙어 있고 앞은 뾰족하고 그리고 또 재질은 나무 그리고 이것은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연필을 좀 흥미로운 상황에 쓸 수 있는 소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떠오르게 돼요.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저는 편한 말로 되게 연극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연극에선 그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약속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죠. 이건 앞으로 젓가락이다 라는 설정을 갖고 시작을 하면 극 중에서 계속 이건 젓가락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대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상황처럼 소품을 하나하나 쓰는 데 있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이면의 어떤 기능이나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보고 생각해보면 좀 더 유쾌하고 그리고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극작하는 단계든 그리고 그 이전 아이디어 매핑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는 과정 안에서 뭐가 딱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 수 있는 드러난 내가 생각한 이야기 이면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꺼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방향 그리고 수상 확률을 높이는 즐거운 또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밌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진 대로 또는 들려지는 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는 느껴지지 않는, 느낄 수 없는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자꾸 궁금증을 갖고 또 그 이면에 대해서 또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모전 작품을 극작하거나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뭔가 하나의 주제가 주어져서 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학교 갈 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나는 학교 갈 때 가장 즐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학교라는 목적이 생겼고 가는다라는 동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학교와 우리가 걷는 행위의 이면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 대해서 꺼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이면 안에 담았을 때 시나리오는 분명히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쾌한 또는 신박한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냥 딱 다쳤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뭘 이렇게 보거나 또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들리는 대로 또는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또는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다르게 보면 다르게 생겼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선을 갖는 그런 습관을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 지나가는 상황들,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부여한다거나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보일까?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땐 지저분해 보이지만 오늘만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하필 오늘 나와 스쳐 지나갈 때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오늘 되게 멋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말끔해 보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꾸 그 보는 것들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고 상상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도 마찬가지고 뭐 나무 뭐 심지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쳐다보더라도 이게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들.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산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책이 저한테는 가장 큰 취미이자 그리고 아이디어 매핑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게 바로 산책입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죠. 걷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의외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료는 흩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모아서 짜집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는 또는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원래 있었던 걸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대중들과 소통하고 또는 뭐 공모전을 예를 들면 심사위원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겠죠. 그래서 소통한 것이 공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공감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감동이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감동을 주고 싶다 또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캔디 눈 어머 어떡해 왠지 막 눈물이 나야 될 것 같고 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감동은 절대 그런 캔디 눈이 아닙니다. 그냥 박장대소를 하는 것도 감동이죠. 제가 생각하는 감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그 자체가 바로 이꼬르 감동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써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것도 그 심사위원 분들이나 또는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거를 시청했던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기타 자체 제작을 하는 뭐 짧은 영화라든지 그런 어떤 단편 영화나 그런 심지어 장편 영화도 마찬가지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곧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이 드라마가 내 이야기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리니까 이건 내 이야기가 되고 이 내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서 나는 공감대를 막 일으키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냥 표정 없이 이렇게 보지만 속으로는 정말 재밌게 보거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작품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곧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동을 주고 싶다라면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어 라던가 이럴 수도 있겠다. 난 저거 뭔지 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곧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갑자기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예를 들어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게 설정이 되면 그게 장소가 됐든 인물이 됐든 또는 작게는 소품이 됐든 어떤 이런 대도구가 됐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테이블이 됐든 이런 것들의 이면을 재료로 사용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은 것들을 꺼내서 엮은 다음에 결국에 도착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로 도착을 하면 되거든요. 네, 결국에 저는 코로나 얘기를 한 거는 틀림이 없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거는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는 방법이 전혀 접근이 다르게 접근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위기를,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저는 제시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거기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게 수상을 할 수 있었던 작품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니시면서도 잊지 마세요. 이면 그 다른 면에 뭐가 있을까? 모든 것은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손바닥 아니면 손등입니다. 아무리 지랄 같은 상황도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상황도 잘 생각해 보면 그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으로 순간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 뒤집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적용을 해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또는 이거 나한테 어떡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손바닥 뒤집기 같이 확 뒤집어 버리세요. 생각보다 쉽게 뒤집혀집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여러분들 만날 때는 어떤 촬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제가 수상했던 작품 아니면 수상하지 않았던 작품을 두고 좀 적절한 작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면서 촬영하는 어떤 방법들, 저의 노하우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계시고요. 오늘 캠핑버스는 여기까지 운행하겠습니다.